한국 사회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계층 간의 격차, 특히 중산층 내부의 분화와 특권화라는 중요한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중산층은 더 이상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그 내부는 촘촘하게 나뉘고 일부는 특권화된 중산층으로 진화하며 기존의 중산층 이미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특권 중산층은 기존의 부유층과 구별되지만 또한 빈곤층과도 철저히 거리를 둔다. 그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문화적 자산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삶을 보다 유리하게 갖고 간다. 특권 중산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보통을 가장한 특권이다. 그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그저 성실히 일하는 일반 시민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육, 부동산, 직장, 문화 영역에서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 영역에서 이들은 조기 사교육, 사립초등학교, 특목고, 국제학교, 유학 등을 통해 자녀에게 경쟁력을 안겨준다. 이때 경쟁력은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언어, 발표력, 글로벌 마인드, 인맥 등의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자산은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은 은폐된다. 겉으로는 열심히 해서 이룬 것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부모 세대의 자산과 교육, 문화자본의 축적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노력 중심의 자기서사와 자수성가 담론은 자신의 현재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다. 이러한 자기정당화는 사회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다른 계층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복지에 대한 공감 능력을 약화시키며 공정에 대한 인식을 왜곡한다. 결국 노력하지 않은 자는 그럴 만해서 실패했다는 냉담한 시선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연대는 희미해진다. 특권 중산층은 경제적 자산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자산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명문대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전문직이나 대기업, 공기업 등의 안정된 직장에 종사한다. 여가 시간에는 클래식 공연이나 미술 전시를 즐기며 아이에게는 독서, 체험학습, 외국어 노출을 당연한 것처럼 제공한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고 사회적 기준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런 삶은 전체 인구의 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 무리하게 소비하거나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좌절과 열등감에 시달린다. 이것이 바로 특권의 보편화라는 착시다. 마치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삶이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그 이상을 쫓다가 소외되고 자기 삶의 리듬을 잃는다. 특권 중산층은 자신이 특권층이 아니라 중간이라 여긴다. 그러나 그 중간이 이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위치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정상적이라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상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맞벌이이고 월소득이 700만원 이상이며 강남 혹은 학군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고 자녀를 조기 교육에 노출시켜온 가정은 한국 사회에서 명백히 상위 10부터 15%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도 힘들다고 말하며 복지정책에 반대하거나 더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나도 예전엔 가난했어라는 과거의 기억은 현실의 특권을 감추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가난은 현재의 빈곤층이 겪는 구조적 빈곤과는 다르다. 지금의 빈곤은 정보 접근성, 주거 안정성, 교육 기회의 부족,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지속적이고 대물림되는 형태다. 반면 특권 중산층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그들은 갑작스런 병원비, 실직, 주거 불안정 상황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회복한다. 그들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갖춘 계층이다. 그렇기에 정책이 이들에게 집중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이들을 놓치게 된다. 복지정책의 설계나 주택 공급의 기준, 교육 자원의 배분 등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외된다. 특권 중산층은 또한 도시 공간을 재편한다. 재개발, 재건축, 학군 이동, 신도시 형성 등에서 그들은 적극적인 주체가 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간을 만든다. 이로 인해 도시 안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주거와 교육의 기회는 공간적으로 분리된다.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지방, 대도시와 소도시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뚜렷해진다. 특권 중산층은 이러한 변화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부인한다. 나는 그냥 내 가족을 위해 산다는 도덕적 무관심은 결과적으로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